밍아밍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었나요? 국정원이라고 하는 그 우리 국가기관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추리력 향상, 지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퀴즈를 새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거든요. 추리 퀴즈를. 저도 이걸 최근에 알게 됐는데 꽤 오래전부터 이거를 업로드해서 몇 년 됐니? 10년 정도 넘게 이거를 퀴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맞춰보려고 남편이랑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과 타입, 숫자에 굉장히 약한 반면에 좀 글자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고, 또 제가 심지어 이제 국어 강사, 뭔가 문학적 스토리 같은 거에도 조금 이제 저의 상상력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오빠는 공대 나오셨죠? 공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도 되게 공대 쪽이죠? 공대입니다. 이 오빠는 문자나 뭐 글자 이런 거는 기억을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숫자는 진짜 강해요. 이 오빠가 수학을 진짜 잘하거든요? 맞죠? 조금 해요. 그래서 저희 둘이 이렇게 합쳐지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 국정원의 퀴즈를 다 맞춰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벌써 550회 진행 중이거든요, 퀴즈쇼가. 저희도 이거를 지금 처음 봐가지고 우리가 재밌는 거를 좀 골라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때? 방음이 안 되는지. 이거 안 될 것 같아. 알았어. 베란다의 변사체. 이거 너무 무서워, 오빠 형이요. 베란다의 변사체 한번 갈까요? 가보자. 99회 추리 퀴즈 베란다의 변사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어느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 총소리를 듣고 달려가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경비원이었는데 아파트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사건 현장인 아파트의 베란다에는 몇 개의 화분이 놓여 있었고 3장의 금관 앵무새가 한 마리 들어있었다. 그리고 베란다 구석에 있는 문이 없는 세탁실에서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대. 문이 없는 세탁실. 문이 없는 세탁실. 세탁기로부터 3m쯤 떨어져 있는 베란다의 건조대에 사냥총 한 자루가 단단히 묶여 있었고, 그 사냥총 총구로부터 3m쯤 떨어진 곳에 남자 한 명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조사 결과 피해자를 죽인 총알은 그 사냥총에서 발사된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총에서는 그 누구의 지문도 검출되지 않았다. 지문을 철저히 지운 것 같았다. 머리에 총을 맞고 즉사한 사람은 가전제품 대리점을 하는 김판도였대. 가전제품 대리점. 다른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워 김판도는 그 시간에 집에 혼자 있었다. 아내는 사건이 벌어지기 1시간쯤 전에 집을 나섰는데 집을 나가면 남편에게 세탁기를 돌려가라는 말을 했대. 정말 이상하네. 왜 범인은 총을 빨래 건조대에 묶어놓았지? 그리고 범인은 어디로 침입한 것일까? 현장을 살피던 조은비가 탐정 이름인가봐. 조은비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지만 복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찍을 수 있는 감시 카메라가 숨겨져 설치되어 있었다. 집을 지나가는 김판도의 아내,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비원 이외에는 그 누구도 김판도의 집을 드나든 사람이 없었다. 또 베란다의 창문도 단단히 잠겨있어 베란다로 침입을 하기도 불가능해 보였다. 이 총은 누구 것입니까? 조은비가 먼저 와있던 관할 형사에게 물었다. 김판도가 친구에게 빌려온 거랍니다. 아침에 사냥을 가겠다며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사냥은 저희가 이제 허용이 되어 있죠? 하는 걸 뉴스 본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재벌들이 막 사냥하지 않나? 뭐 그런 친구한테 빌렸나봐요. 죽은 김판도 씨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업이 부도 직전이어서 최근 우울증에 걸려 있었어. 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 거액의 보험을 들어두어 가족들의 생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거액의 돈을 탈 수 있는 보험을 들었다고요? 그럼 원한 관계는요? 직원들 월급이 밀려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며칠 전 세탁기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크게 말싸움을 했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전에는 아래층에 혼자 사는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수작을 부려서 아래층의 남자와 심하게 욕설을 해가며 싸운 적이 있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못 차리네. 조은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곧 그녀는 범인이 누군지 알겠다는 듯이 얼굴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대. 이거 너무 힌트를 많이 준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단서입니다. 이 씁쓸한 미소에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밑줄 쫙 긋고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씁쓸한 미소. 씁쓸한 미소에서 자살 아니면 그치. 아내의 느낌이 나네. 맞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죽은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자, 우리 한번 이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현장을 그려볼게요. 사건 현장. 여기에 몇 개의 화분이 놓여 있었고 금관 앵무새가 들어있어. 근데 이 친구 왜 있지? 하필 새 중에 앵무새. 그렇죠. 베란다 구석에 있는 무늬 없는 세탁실. 자, 베란다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다리 잘해요. 다리 펴. 아이 다리. 죽을 줄 알았네. 그렇죠. 세탁실에서 세탁기가 이렇게 윙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탁기로부터 이제 3m 떨어져 있는 건조대. 여기 사냥총 한 자루가 묶여 있었고,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죽어 있었다는 거고, 여기가 총이라는 거죠. 여기 세탁기고, 3m가 약간 어떤 작용 반작용에 그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피타고라스 써볼까? 피타고라스? 좋아요. 이게 3m고 그래. 이게 3m면 그러면 여기 어디야? 이거는 그래, 3루트 2m잖아. 3루트 2m가 뭐가 단서가 되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오빠. 날카로웠어. 아, 날카로웠습니다, 아주. 잠깐만, 이 친구가 가전제품 대리점을 하고 있단 말이지. 김판도 씨가? 그럼 굉장히 세탁기에 해박한 사람일 거야. 얼레르타 같은 느낌이지. 잠깐만. 아내가 세탁기를 돌려달라고 하고 나갔어. 1시간 전에. 왜 그랬을까? 빨래가 쌓여있었나? 아내가 며칠 전에 이제 아랫집 남자와 그러네.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이 조금 해볼만 해요. 왜 총을 빌려온 건 판도 씨니까. 둘이 합작이야? 협작 자살인가? 어떡해. 가장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네. 돈이 뭐길래.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없다가 있을 순 없지. 없다가 있을 순 없어. 그게 너무 씁쓸하죠. 혹시 세탁기 중에 다 끝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친구가 있나? 이 친구가 드럼 세탁기인지 통돌이 세탁기인지 모르겠어,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2003년 문제로 보니까 왠지 통돌일 것 같아. 오케이. 아니, 난 드럼 세탁기면 이렇게 문이 턱 열리면서 이렇게 옆통이 탁탁 그럴 수 있겠네. 열릴 수 있는데, 근데 통돌이니까. 일단 우리의 결론은 누가 범인? 사고로 위장한 판도. 이게 보험금을 받으려는 판도 씨가 이제 사고로 위장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최신 과학적 수사 기법인 피타고라스 정의까지 넣어봤는데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범인은 김판도 자신이다. 이건 우리가 맞췄습니다. 범인은 맞췄네. 네. 촉은 좋았네. 촉은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 친구는 이렇게 했대요.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살을 타살로 위장했다. 김판도는 외부에서 사람이 침입한 것처럼 현관문을 열어놓고 사냥총을 빨래 건조대에 묶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켰다. 그리고 그는 방아쇠에 끈을 묶어 세탁기 드럼의 바깥에 묶어두었다. 아, 이 드럼 세탁기네. 아이 이거 이렇게 드럼 세탁기를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가는 안쪽에 이 실을 묶어두었대요. 세탁기를 돌리니까 묶여있는 끈도 이렇게 감기면서 방아쇠가 당겨지고 그 끈이 세탁기 드럼에 완전히 감겨서 자살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래요. 범인을 맞힌 게 중요하지. 그럼 때려 맞추면 되는 거야? 응. 민지 채널. 이거 어때, 오빠? 범인은 노랑머리? 추리 빌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오후 7시경 119 구조대에 어떤 할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살려줘. 범인은 노랑머리라고 말한 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19 구조대원들이 전화 발신지 추적을 해서 할머니의 집으로 출동했을 때는 이미 할머니가 숨을 거둔 뒤였다. 할머니의 가슴에 부엌 칼이 다 박혀 있었대. 잔인하다. 너무 잔인해. 살해된 할머니의 집은 추리빌라 302호였고 거실의 전화기 앞에 수화기를 준 채 쓰러져 있었다. 좀비가 현장에 도착해보니까 피가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현관에서 칼이 찔린 뒤 거실로 기어가 구조신고를 한 것 같았다. 조사를 해보니 할머니가 며칠 전에 타서 장롱 속에 보관해왔던 갯돈이 사라지고 없었대. 누가 훔쳐갔나봐. 도둑이 어떤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갯돈을 훔쳐갖고 나가다 부엌에서 부엌칼을 가져다 현관에 서 있는 할머니를 찔러 살해하고 도망간 것 같았다. 다행히, 왜 자꾸 다행이라 쓰지? 다행인데. 다행히 출입문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 드나든 사람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뒤 빌라 밖으로 나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결국 범인은 빌라 안에 있어. 추리빌라 안에서 조은비가 찾아낸 알리바이가 정확하지 않은 노란 머리를 한 용의자는 모두 7명이었고 왜 이렇게 용의자가 많아?
7명이에요. 많다. 자, 1번 김용상 씨, 101호 거주, 302호의 할머니와 같은 개원. 사건이 일어나던 시간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 2번 박철수, 201호 거주, 할머니의 조카로 할머니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음. 사건이 일어나던 시간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 3번 조미영, 202호 거주, 할머니와 가장 친했었는데 며칠 전 할머니와 심한 말싸움을 한 뒤 사위가 나빠졌음. 집에서 검은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있다고 주장. 4번 임상수, 사건이 일어나던 날 아침 401호에 놀려온 401호의 친척. 할머니와 안면이 없음. 평소에 모자를 자주 쓰고 다니며 사건이 일어나던 시간 혼자 401호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 5번 홍순희, 501호 거주, 일주일에 한 번 할머니 집에 들러 가사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고 있음. 사건이 나던 시간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고 주장. 6번 이석현, 빌라의 경비원, 사건이 일어나던 시간 경비실 옆에 공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 7번 남지성, 502호 거주, 일주일 전에 이사를 왔지만 할머니와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자주 잡담을 나누고 했음. 사건이 일어나던 시간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 조은비는 위의 단서만으로 정확히 범인을 찾아냈다. 과연 범인은 누구며 이유는? 숫자에 뭐가 있나요? 혹시?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네. 왠지 4번 임상수 씨일 것 같아. 임상수 씨? 왜? 다른 사람은 다 할머니랑 안면이 있는데 상수 씨는 할머니랑 안면이 없어. 아는 사람이면 막 경비원이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와 미친, 나 소름 끼쳤어 봐. 공대생 추리. 와 나 소름이 진짜 노란머리라고 한 이유가 이름을 몰라서 노란머리라고 한 거잖아. 안면이 없는 사람. 홀리 오빠 진짜 천재다. 빨리 검색을 해보자. 오빠 정확해. 노란머리의 범인은 죽은 할머니와 전혀 안면이 없는 임상수 씨다. 범인이 할머니와 아는 사이였다면 범인의 모습을 본 할머니가 노랑머리라는 외모상의 특징을 말하는 대신 그 사람의 이름이나 호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했을 것이다. 너무 멋있다 오빠. 만화책 많이 본 보람이 있네. 그 오빠네 집이 어렸을 때 책방을 해가지고 그 짬밥 장난 아니네 오빠. 만화책을 정말 많이 혹시 봤어요. 김전일 좀 읽으셨어요? 다 봤죠. 멋있다. 이게 바로 간접 경험이지. 그럼 중요하지. 민지 채널. 자, 108회 추리 퀴즈 붉은 머리 킬러 보도록 할게요. 백인 남자의 시체가 한국의 호텔방에서 굉장히 타지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미국인 갑부로 침대에 누워있다가 가슴을 칼에 찔렸고 사망 시간은 밤 12시경으로 추정됩니다. 자, 전날 밤 미국인 갑부는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붉은 머리 서양 미녀와 함께 호텔 특실에 투숙했다. 그런데 범인으로 추정되는 서양 미녀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비서의 말에 따르면 전날 경복궁 관광을 갔다가 우연히 만난 여자라고 했다. 어머, 원나잇이야 그러면? 원나잇은 좋지 않죠. 이런 불건전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의 신원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호텔의 감시 카메라에 갑부와 함께 투숙했던 서양 여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화질이 흐려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머리카락이 붉다는 것만 확인할 수가 있었다. 현장 상황으로 보아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살인 같았대. 남자의 심장을 단 한 번에 찔러 살해한 솜씨로 보아 여자는 누군가가 보낸 전문 킬러가 아닐까 싶었다. 미국의 갑부는 최근 큰 이권을 놓고 마피아와 대치 중이었대. 마피아가 보냈나봐. 미국의 수사기관에서 명단을 확보해놓고 있는 칼을 쓰는 여성 킬러 중에 마릴린 몰로가 있었다. 마릴린 몰로 너무 이름을 실명을 암시한다. 너무 실명을 쓰셨네. 아무튼 뭐 이때는 또 이제 의식 그럴 수 있는. 그녀는 붉은 머리였으며 호텔 감시 카메라에 찍힌 여자와 외형적 특징과 생김새가 흡사했다. 마릴린 몰로는 최근 미국에서 플라스틱 서저리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마릴린 몰로가 성형수술을 한 뒤 가짜 이름의 가짜 여권으로 상국에 잠입해 청부살인을 저지른 것이 틀림이 없었다. 자, 공항을 감시하던 수사관들은 다음날 오후 한국을 빠져나가 제3국으로 가려는 마릴린 몰로와 비슷한 메모의 여자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녀가 들고 있는 여권의 이름은 안젤리나 졸리. 너무 남발한다. 그러니까 실명을. 좀 가명으로 써주시지. 실명은 좀 상상이 되잖아요. 아무튼 그러나 그녀가 들고 있는 여권의 이름은 안젤리나 졸리였고 그녀와 여권의 사진 모두 붉은 머리가 아닌 검은 머리였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이름이 안젤리나 졸리가 틀림이 없고 타고날 때부터 검은 머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미국인 여자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외국인인데다가 그녀가 마릴린 monroe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없었다.
그녀가 한국에 며칠 더 머물러 유전자 검사를 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 여자는 이미 모든 수속을 합법적으로 마치고 30분 뒤 출발하는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사건 직후 붉은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한 것이 틀림없는데 머리의 원래 색깔이 붉은색이라는 것만 확인되어도 당장 체포를 해버릴 텐데 눈으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으니 조은비와 같이 출동했던 동료 수사관이 투덜거리며 말했다. 아, 그거라면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 조은비는 서양 여자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더니 여자의 두 손에 수갑을 채워 끌고 왔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붉은머리 여성 킬러 마릴린 먼로를 검거한 것이었다. 조은비는 그녀의 원래 머리 색깔이 붉은색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왠지 알 것 같아. 왜 이거? 그거 얼핏 들었는데 머리 색깔이랑 겨드랑이. 눈썹, 겨드랑이 이런 털 색깔이 똑같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 그럴 것 이제 같은데? 조은비 씨가 물론 이름으로 유추할 수 없지만 만약에 여성분이시라면 같이 가가지고 이제 겨드랑이 확인하는 거지. 겨드랑이 이렇게 들어서 빨간색이네? 여기가 진주잖아요. 여긴 진저니까 머리도 진저일 것이다.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이제 검정색이면은 여기도 이제 겨드랑이도 검정색일 검정색일 테고 거야. 다른 헤어들도 이제 검정색일 테니까 맞네요. 진짜 오빠 굉장히 뛰어나다. 감각이 있네. 감각이 있어. 조은비 대신 오빠가 투입돼도 될 것 같아요. 머리카락 이외에 다른 채모를 뽑아달라고 했거나 다른 부위의 채모를 살펴보고 알아냈다. 맞네요. 맞네. 정확하네요. 네가 남산에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함정이 쟤한테 아니야 너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